안녕하세요. 2025년도 졸업생 조이레입니다. 현재 호주 브리즈번에 위치한 퀸즐랜드 대학에서 치의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2학년 1학기를 마친 상황입니다. 저는 9학년 때부터 학생회 찬양팀, 성가대 반주자, 수학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10학년 때부터는 선도부, 학생회, 찬양팀을 12학년 때까지 꾸준히 했고 성가대 반주도 10학년 때 했고, 의학 동아리 장을 꾸준히 했고, 방과 후 수학 동아리 부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으며, 바이오엘 실험 동아리도 했고, 12학년 때는 임팩트 댄스 동아리 장도 했습니다. 또 10학년, 12학년 1학기 때 홈런 부반장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추천하는 활동은 일단 첫 번째로 메디컬 계열은 지원하는 나라마다 요구되는 것이 달라서 우선 미국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은 관련된 의료계열 쉐도잉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나 친분이 없더라도 이제 병원에 가서 혹시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거 봐도 될까요? 쉐도잉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쉐도잉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호주는 관련 활동이 아예 없어도 돼요. 활동을 할 시간에 공인 성적을 하나 더 따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영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활동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활동보다는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활동 한두 가지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학 붙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학생회, 자치원, 선도부, 자치법정 이런 게 딱히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하고 싶으시다면 자치활동,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인 동아리인 의학 동아리 말고는 스트레스 해소 및 외부 활동 연계를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이것도 미국 메디컬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거라서 호주나 영국 같은 곳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냥 메인 동아리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방과 후 동아리도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일단 꾸준히 도전을 해본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수학 동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WMTC, ARMR, 그리고 생활관 자치위원, 의학 동아리 체육 축제 팀 닥터 추진 등 정말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한계가 걸려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총 5번 ARML이라는 수학 대회 예선을 다 떨어졌는데 11, 12학년 때는 운 좋게 본선을 갈 기회도 주어졌고 12학년 때는 팀 라운드 IRML 부문에서 금상을 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하고 한 번 도전을 했으면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바로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제가 욕심이 정말 많아서 활동도 성적도 공인 시험도 정말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부담감 때문에 시간에 쫓길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를 4시간씩 6개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습관이 들어서 좀 수월하지만 그 당시에는 GBCS를 다니는 당시에는 그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의료인이시고 특히 아빠가 구강 아간면 외과 전문이셔서 어릴 때부터 메디컬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가 약학을 하고 싶어 했다가 참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 더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자 전 세계를 의료 선교로 누비고 다니는 치과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연계 활동은 솔직히 말하자면 인맥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3대 임플란트 회사인 메가진 대표님이 아빠 선배셔서 그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전에 말했던 그 외부 활동, 쉐도잉이나 수술실 참관 등등을 그분을 통해 많이 배웠고, 아빠한테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저희 학교는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PPT에도 적어놨지만, cavity preparation, cavity filling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충치 치료.
흔히 말하는 충치 치료고요. 저렇게 첫 번째 사진은 아말감으로 충치 떼운 사진이고, 두 번째도 충치가 난 자리를 이제 예쁘게 드릴링한 사진. 세 번째 줄에 있는 사진은 이제 클리닉 사진인데, 친구들, 동기들끼리 세 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한 명은 치과 의사, 한 명은 보조, 한 명은 환자 역할 이렇게 매주 돌아가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 밑에 있는 거는 트라이플락 디스클로저 젤리라는 건데 치태가 입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실습도 하고 스케일링도 실제로 저희끼리 하고 마취까지도 저희끼리 합니다. 그 외에도 생리학도 배우고 해부학도 배우고 해부를 할 때도 실제 이제 기증을 받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실제 해부도 해보고 개구리 해부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고요. 의학 관련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좀 해보자면 대학을 붙으면 장땡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집이를 다닐 당시에는 제가 정말 똑똑하다, 똑똑한 편이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오고 나니 수업을 듣는 것부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또 이제 메디컬을 경제적인 여유와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는 것,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간호 학생들을 포함해서도 의료계 메디컬들은 매일 환자들 피를 봐야 되고, 대소변이나 토사물도 치워야 되고, 정말 보기보다 힘들단 말이에요. 메디컬 현장은 변수투성이이기 때문에 이 직업으로 먹고 살 거면 웬만한 비비나 되라면 되라지 마음가짐으로는 정말 힘들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실습 중에 환자 토를 맨손에 받은 적도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낼 만큼의 마인드셋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부모님이 권유해서 혹시나 아니면 부모님도 의료인이셔서 돈을 벌고 싶어서의 이유로 메디컬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말보다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는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그런 것을 토대로 전공을 찾아보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 전공을 기준으로 대륙별로, 나라별로 유명한 대학을 찾아보세요. 그 뒤 현실적으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생활 환경, 학비, 생활비, 주변 편의시설, 기숙사, 항공권, 장학금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제일 본인 상황에 적합한 대학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치대 네 군데만 고려를 했었고, 하향으로 미국의 노스이스턴 약대 한 군데만 지원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기회가 제일 많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장학금도 한 학교에 한화 약 2억 원 넘게 오퍼를 받기도 했었지만, 현실적인 취업 문제, 그리고 국시, 메디컬은 국시를 따야 국내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치대는 최소 일하기까지 8, 9년이 걸리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하고 봉사를 다니고자 하는 제 목표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호주 여기저기 써볼까 했지만 호주 치대는 졸업장이 나오고 나서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망했던 시드니대 치대도 졸업장이 없는 관계로 원수 접수조차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유큐도 졸업장 없는 지원자는 무조건 맨 뒷순위로 밀려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라도 뜨자 하는 마인드로 졸업장 없이 원서 접수를 했는데 공인 성적이 우수해서 운 좋게 입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입시는 운의 비중이 정말 커요. 그리고 변수도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계획한 방향대로 되는 게 잘 없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하향으로 쓴 노스이스턴 약대는 장학금 오퍼도 아예 안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합격 발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고 상향으로 지원한 아델피 뉴욕대 치대는 장학금이 18만 달러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입시는 눈앞에 닥쳤을 때 눈길이 가는 학교가 곧 본인이 가게 될 학교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공인시험에 대한 팁을 이제 다들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AP, SAT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두 시험은 사실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늦은 거예요. 일찍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공부법으로는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외우는 것보단 이해를 하는 게 시험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FRQ, Free Response Question을 풀 때는 무조건 이해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특정한 단어를 적지 않고서도 그 원리를 설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를 하면 암기하기도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무작정 통암기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또 SAT는 제가 디지털 SAT로 바뀐 지 맨 초반에 시험을 봤었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디지털 SAT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하고 영문학 도서 혹은 시를 많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했었던 SAT는 유형도 솔직히 다 고만고만했고, 어휘력에서 점수가 정말 많이 갈렸다고 생각을 해서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고, 유의어, 동의어를 정말 많이 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토플이랑 IELTS인데요. 저는 진심으로 여기에다 쓸 시간에 AP, SAT 공부를 더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토플이랑 IELTS는 정말 진심으로 최저점만 맞추면 돼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반복 학습을 하면 무조건 점수가 오르게 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단어를 많이 외우고 각 단어의 대표적인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등 다 관련 지어서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호주 메디컬은 좀 말이 다르거든요. 호주 메디컬은 최저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네 섹션이 있는데 각 섹션별로 최저를 다 맞춰야 돼요. 슈퍼 스코어를 안 받기도 해요. 그래서 호주 메디컬을 쓸 경우에는 토플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기에 공부를 할 때 템플릿을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한 뒤에 고급 어휘를 좀 더 공부를 해서 그것을 템플릿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호주와 영국 메디컬 필수 사항인 유캣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캣은 사실 제가 살면서 쳐본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유캣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7, 8월에 진행되는 시험이고 1년에 딱 한 번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 시험을 4주 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메디파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유료 결제를 해서 닥치는 대로 문제를 모두 풀어서 먼저 감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20분 만에 50문제씩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말 말이 안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기술을 요구를 하거든요. 또 주어진 의료 상황에서 내가 의료인이라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어떠한 조언을 환자에게 할 것인가, 이런 되게 추상적인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도덕성을 정말 요구를 많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의료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학기에도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호주와 영국, 스웨덴은 캐스퍼라는 시험을 요구를 하는데 캐스퍼는 솔직히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에요. 보통 답이 없는 문제들이고 본인의 감으로 제일 최적화된 대답을 찍는 시험이라고 하니 문제집을 조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입시의 경우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에세이를 쓸 때 꼭 학생들에게 자기 어필을 당당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에세이를 쓸 때 대놓고 너네가 감히 나를 안 뽑아? 하는 식으로 에세이를 썼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입학관리처에서 이 에세이를 보고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놈일까 궁금해지게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소서 대필은 정말 정말 비추천합니다. 어차피 인터뷰 때 영어 실력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완벽한 에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터뷰가 더 입학 사정관 입장에선 안 좋게 작용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에세이를 쓰고 컨펌 정도만 유학원이나 영어 선생님들께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 에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어요. 대필 에세이로 합격한 대학은 사실 학생이 해낸 게 아니라
유학원이 돈을 받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직접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추천서 얘기가 나오던데 추천서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미국 메디컬은 현역 의사 선생님 혹은 교수님께 외부인 추천서를 받는 게 자치 활동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메가젠이라는 임플란트 회사 대표님께 외부 추천서를 받았는데 제 입시 요소 중에 이게 제일 강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몇몇 학생들은 외부 추천서를 어떻게 넣냐 하는데 그 커먼 앱 사이트 보면 에디션에 들어가면 그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교내 선생님들께 받을 경우에는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과목 선생님께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무작정 대학 타이틀보다는 내가 이 대학을 선택했을 때 내 비전에, 내 미래에 이 학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UQ, 퀸즐랜드 대학은 일단 먼저 2025년 제가 입시했을 때 기준으로 QS 월드 랭킹 40위에 있고, 치대 또한 40위 정도로 서울대 치대보다 순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도 정말 맑고 좋은 환경에 다양한 인종 그리고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호주이기 때문에 저는 UQ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돈이 아닐까 싶어요. UQ 메디컬 계열은 간호를 포함을 해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전액 등록금이기 때문에 학비랑 관련된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보다는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를 요구를 해서 이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지휘와는 달리 전 수업을 영어로 진행을 하고 실습 또한 그렇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전문적인 메디컬 용어를 이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따라가기가 초반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교회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교회 기숙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말이나 시험 기간 복지가 정말 좋아요. 맨 왼쪽 사진 두 개는 보시면, 위에 거는 이제 기숙사 복지거든요. 시험 기간에 그 학생 멘탈 관리 프로그램으로 그 기니피그 허깅데이라는 복지가 있었고, 또 밑에를 보면 코알라인데, 그 저거는 이제 치대 학생 복지였거든요.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알라를 만지는 시간도 있었고, 실제로 안을 수도 있고, 먹이를 주는 시간도 있고, 정말 이제 호주다운? 호주의 특성을 살린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길 돌아다니다 보면 새도 많고, 쥐 같은 것도 많고, 물룡이라고, 워터 드래곤이라는 것도 정말 많고, 원뱃도 있고, 쿼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쿼카? 그런 것도 정말 이제 그냥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수의대 학생들도 저런 동물들 가지고 이제 노는 시간도 많고, 치료하는 시간도 있다고 해서 학생들 물어보면 정말 직업 만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날씨랑 환경이 정말 좋아요. 날씨가 막 누구는 덥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날씨고요. 하늘도 정말 높고 파랗고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문경 공기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이 정말 깨끗하고 공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육큐 자체가 도시 근처에 있기도 하고 제 기숙사는 또 도시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사베인 같은 브리즈번 명물 장소도 있고 세계 20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 스테이크 집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한식이 먹고 싶다 하면 갈 만한 한식 맛집도 있고 정말 생활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그 시장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집이 다닐 때도 창팀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창팀을 하고 있어요. 세컨드 피아노로 지금 섬기고 있는 중이고, 브리즈번 시티에
청년부 중심의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유학생활 적응할 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기도 했고, 힘들든 기쁠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단점을 꼽자면 마찬가지로 돈인 것 같아요. 정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식을 할 거면 정말 간단하게 먹어도 최소 20달러씩 깨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환율이 특히나 원래 제가 처음 호주 갔을 때는 890원 정도였는데 지금 1060원에서 한 1080원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을 생각하면 지금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점을 제외를 하고 기본 식자재는 한국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잘 해먹을 수 있는 학생들은 정말 호주가 생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셜라이징. 이제 어떠한 집단에 놓여 있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좀 더 이제 무리에 물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집위에서는 예배가 생활이었잖아요. 그런 것들 덕분에 지금도 꾸준히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어떤 때든지 정말 바쁠 때든 정말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게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솔직하게 답변을 하자면 임기응변 능력이 정말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자체에서도 많은 게 제약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 대학 생활에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전 이제 DM이 오면 보통 힘들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지금 이제 정말 지금 힘든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입시를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모든 힘을 쏟아서 했기 때문에 힘든 걸 너무 잘 알지만 힘들수록 더 공부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하기 싫다면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는 것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 생활을 즐겨라라는 말이 있지만 즐기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창 생활 배울 학자거든요. 배울 건 다 배우고 그 뒤에 즐기라고 꼭 말을 하고 싶어요. 또 본인의 한계는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한계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또 제가 입시를 할 때 미국 치대 네 군데, 그리고 미국 약대 한 군데, 호주 치대까지 열심히 정말 뚫어놨는데, 원래 첫 합격자 배출하는 게 어렵고, 그 뒤로 해당 학교 후배들은 따라서 지원을 해도 합격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전에 입시는 운이 많다, 변수가 많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했었잖아요.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긴 했지만, 운도 실력이 있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집이 다니면서 놀 거 다 놀고 이제 막 활동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과연 치대 지원조차 가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 미래는 본인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현재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면 꼭 누나는 언니는 머리가 좋잖아요. 언니는 막 놀았어도 잘 했을 거예요. 대학 잘 갔을 거예요. 이런 말을 꼭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타고난 것과 별개로 노력도 정말 진짜 죽어라 했었습니다. 타고나도 꾸준한 사람을 정말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하나 꽂히면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나를 못 따라온다. 누구도 나를 못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항상 임했던 것 같아요. 다들 꾸준하게 뭐 하나 해보거나 누나는 조이래잖아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된다 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도움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뭐 당연히 있기야 하겠지만 보통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노력파가 더 많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후회 없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앞으로의 80년을 더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